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로 오종훈입니다.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는지요? 오늘 여행지에서 만나면 참 좋겠다 싶은 미니밴 시승을 해볼까 합니다. 도요타 알파드입니다. 차체 길이가 5,005mm에 달하죠. 이 큰 덩치를 7인승 미니밴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공간 2열 시트인데요. 2열 시트를 좌우 분리된 독립 시트로 구성을 했고, 그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리클라이닝에 안마 기능에 앞에 모니터 들어와 있고요. 열선, 통풍, 그리고 또 접이식 테이블까지 들어와 있어서 가장 편안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공간으로 2열 시트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3열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3열은 또 접어서 평소에는 트렁크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필요에 맞춰서 사용을 하면 되겠다 싶고요. 자, 이 파워트레인 2.5L 가솔린 엔진을 바탕으로 한 하이브리드 시스템 적용하고 있는데요. 엔진은 2.5L 가솔린 엔진의 출력 190마력, 그리고 니켈 수소 배터리를 사용하는 모터의 출력을 더해서 총 시스템 출력은 250마력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판매 가격 1억 원 주면 80만원 거슬러 줍니다. 9,920만원이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1억 원 하는 도요타의 미니밴, 그 값어치 제대로 하는지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네, 실내 인테리어 보시겠습니다. 실내 들어오면 아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런 가죽 질감, 손끝이 먼저 느끼게 되고요. 주변에 이런 스티치 보면서 또 눈이 고급스러움을 또 느끼게 되죠. 네, 스티어링 휠 보시죠. 하나, 둘, 1.75 회전. 이 차 차체 사이즈가 제법 큰 차인데요. 큰 차임에도 불구하고 3회전이 채 안 되는 락트락 주행비를 갖췄다라는 얘기죠. 스티어링을 아래로 패들 시프트 들어와 있고요. 좌우로 터치패드와 버튼이 들어와 있는데요. 자, 손가락을 갖다 대면 반응을 하죠. 자, 이 부분을 누르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LTA 차선 이탈 방지 장치, 차로 중앙 유지 보조 장치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 모드를 크루즈 컨트롤 모드로 할 건지 어댑티브 크루즈 모드로 할 건지 차간 거리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 터치패드를 누르면 또 이런 기능들, 버튼의 기능을 설정을 하고 그 기능에 따라서 조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14인치 모니터입니다. 상당히 사이즈가 크죠. 주행 보조 시스템, PCS, 충돌 방지, 도로 표지판 어시스트, 차선 이탈 경고, 능동형 주행 어시스트, 주행 보조 시스템들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운행 정보, 트림 미터, 연비 그래프, 연비 이력 또 볼 수가 있을 테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끌 수가 있고요. 켜서 밝기, 각도 조절, 화면 조절, 계기판 유형 1, 유형 2, 유형 3 이렇게 계기판 형태를 바꿀 수가 있고요. 타코미터를 볼지, RPM 게이지를 볼지, 하이브리드 미터를 보게 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이렇게 올라오는 정보들 골라서 또 볼 수가 있죠. 다음에 미터 스타일, 캐주얼, 스마트, 터프, 스포티, 이렇게 조명, 테마, 이런 테마들 중에서 고를 수가 있네요. 사용자 지정하게 되면 이런 컬러들 중에서 설정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 U 플러스 드라이브, 내비게이션 들어와 있고요. LTA 관리, 차량 관리, 현재 주행거리, 점검, 에어클리너, 엔진 오일 및 필터 정기 점검, 이런 부분들 알려주는 거죠. 날씨, 지니 뮤직, LG U 플러스의 이 많은 기능들을 차 안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날씨, 현재 문산읍은 흐리고 기온은 17도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음악 틀어줘. 바이브에서 음악을 재생할게요. 잊지는 마
함께 JBL 오디오. 어우, 말아요. 차가 확실히 크니까 이 울림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곁에 이 소리의 질감이 확실히 좋은데요. 자, 후진 기어를 넣으면 카메라를 보게 되는데 360도 화면을 보여주고요. 어떤 안내선을 볼지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앵글 이렇게 바꿔주고요. 자, 또 하나 차체 하부를 투명하게 보여주죠. 예, 장애물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피해서 가야 될지를 이렇게 보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뷰 차의 360도 전체 화면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밖에서 보는, 안에서 보는 주변 모습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각각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죠. 열선 핸들 2단계고요. 이렇게 버튼 하나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바로가기 버튼도 있고요. 앞좌석, 뒷좌석을 눌러서 또 뒷좌석 공조도 운전석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윗부분에 디지털 미러 들어와 있죠. 카메라와 연동해서 디지털 화면의 후방 시야를 확보해 주는 거고요. 전자식 ECVT 무단 변속기 조절하는 변속 레버, 에코 모드, 홀드 모드, ESC 오프, EB 모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센터페이셔 모니터 아래쪽으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들어와 있고요. C타입 USB 포트 2개 있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오토는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무선 연결은 안 되고 유선으로 연결이 된다 라는 얘기고요.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자, 센터 콘솔이 상당히 넓고 깊습니다. 이런 거 한 3개, 4개는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고요. 이 앞에 HDMI 단자, C타입 USB 포트 충전용 단자 하나, 그리고 12V 전원 아울렛 들어와 있습니다. 양옆으로 운전석에서도 이렇게 열 수가 있고요. 조수석에서도 열 수가 있습니다. 오버헤드 콘솔 보면 슬라이딩 도어, 뒤에 뒷도어를 운전석에서 이렇게 양옆으로 도어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선루프가 아니고요. 양옆으로 복도처럼 길게 좌우로 유리지붕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햇볕 가리개, 차창의 햇볕 가리개를 또 열고 닫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운전석에서 뒷좌석에 있는 차창의 커버, 선루프의 커버를 이렇게 열고 닫고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네, 2열 아주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죠. 좌우 분리된 캡틴 시트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또 이 자그만 핸드폰 같은 모니터를 통해서 이 윗부분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루프 쉐이드 닫기, 이렇게 닫을 수가 있고요. 열기, 이 부분을 통해서 이게 위로 올라가면서 접힙니다. 롤 블라인드인데요. 차창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단말기를 통해서도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차창은 이 부분 통해서 내리네요. 이 정도 남겨놓고 차창 열립니다. JBL 스피커 들어와 있죠. 이야, 또 이런 조그만 테이블도 이용을 할 수가 있죠. 무엇보다도 눈길 끄는 것 이 독립된 캡틴 시트의 편안함입니다. 조석을 이렇게 앞으로 옆구리 버튼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밀어버릴 수도 있죠. 앞으로 이렇게 밀어버리면 아주 편안한 시트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시트를 완전히 뒤로 또 제낄 수가 있어요. 자, 제일 뒤로 미루면 이 정도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뭐 앞으로
태평양처럼 넓은 공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이 정도면 그냥 이 차를 쇼프 드리븐 카로 이용을 해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만큼 이 뒷좌석 공간이 가장 고급스럽고 누릴 게 많은 그런 공간이다 라는 얘기죠. 더 있습니다. 자, 뒷좌석에 있는 이 모니터를 통해서 별도의 영상을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시트는 또 마사지 기능이 있네요. 안마를 받는 그런 편안함까지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220V 전원을 사용할 수가 있고 HDMI 단자 있고요. 콘솔 박스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그리고 이 커버를 씌울 수도 있습니다. 그 아래 수납 공간 또 준비되어 있고요. 바닥 아주 평평하죠. 컵홀더는 또 여기 이용을 할 수 있게 됐네요. 세 단계로 열선 시트, 세 단계로 통풍 시트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벼운 아주 작은 소품들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 또 이 아래 준비되어 있어서요.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지붕에 보면 에어컨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루프 쉐이드 이렇게 닫을 수가 있습니다. 도어를 이렇게 열 수가 있고요. 사이드 쉐이드 햇볕 가리개 이렇게 전동식으로 내릴 수가 있고요. 이 정도 뭐 최고의 VIP 시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2열 시트를 젖혀야 되죠. 옆에 보면 레버가 있습니다. 레버를 잡아당겨서 이렇게 들어와서 2열 시트 충분히 뺐는데요.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충분히 남죠. 뭐 좁다 싶으면 이 정도까지 빼도 뭐 3열에서도 충분한 뒷공간 확보할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기도 역시 햇볕 가리개 이렇게 내릴 수 있고요. 저녁에는 독서등, 실내등 이렇게 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개의 시트 준비되어 있고 넓습니다. 충분히 넓어서 C타입 USB 포트 연결구도 준비되어 있어서 디지털 기기 충전을 할 수가 있겠죠. 3열이어서 좁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여느 차의 2열 공간 혹은 그 이상의 공간을 3열에서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셋에서 7인용이고요. 왜 3인용이냐? 헤드레스트가 가운데도 있죠. 이게 합당한 게, 원래 7명이 다 이 차에 탈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라고 본다면 3열을 좁게 만드는 것이 2열을 좁게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2열의 왼쪽, 오른쪽입니다. 등받이를 밀고 슬라이딩하고, 슬라이딩, 등받이, 이렇게 왼쪽 등받이 슬라이딩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시트를 이렇게 접네요. 묶어서 이런 모습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바닥은 또 이렇게 됩니다. 스페어 타이어 이 밑에 들어와 있고요. 쭉 가속을 하고,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날씨 살짝 흐려 있고요. 안개가 꼈는지 시야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눈으로 볼 때 그렇게 잘생겼다고 보기는 힘든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하지만 인테리어 실내에 들어오면 조금 달라집니다. 제법 고급인데 잘된 인테리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팎이 좀 언밸런스하죠. 미추앙상블인가요? 주행의 질감 상당히 차분합니다. 2.5리터 가솔린 엔진, 애킨슨 사이클 엔진 있죠. 여기에 하이브리드 시스템, 모터와 배터리 더해서 시스템 출력 250마력, 엔진 출력 190마력 이런 재원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 니켈 수소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E4 시스템 적용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100% 앞바퀴로만 동력을 배분하기도 하고 2대8 앞에 20 뒤에 80%까지 동력 배분을 해냅니다. 앞에 맥퍼슨 뒤에 W21 서스펜션 적용하고 있고요. 19인치 타이어, 그러니까 225R19 타이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속 8, 90 정도의 속도에서 움직이는 어떤 그 주행의 품질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안정되어 있고 편안하게 움직인다라는 얘기죠. 에너지의 흐름 이렇게 보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모터를 적용하고 있는 것 보이실 테고요. 구동력을 뒤로 전할 때 이 뒤에 있는 모터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사륜구동 상태도 볼 수가 있죠. 평소에 갈 때는 이렇게 앞바퀴로 모든 동네에 가서 앞바퀴 굴림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이제 코너를 하거나 오프로드에 가거나 가속을 할 때 뒤로도 동력이 가게 되죠. 주행 모드가 스포츠가 없습니다. 그냥 에코와 노말 두 개 모두만 제공이 되죠. 딱 좋지 않나 싶습니다. 미니밴인데 여러 사람 태우고 스포츠 주행 할 일은 없겠죠. 그래서도 안 될 테고요. 차의 성격에 비추어 본다면 그냥 에코와 노말 딱 좋은 주행 모드다 싶습니다. 스포츠 모드까지 갈 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잠깐 떼보죠. 앞에 차가 가고 있는데요. 자, 인식이 되죠. 차간 거리는 하나, 둘, 셋, 세 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자,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잠깐 떼보는데요.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는 차선입니다. 차로의 중앙 잘 유지하고 있죠. 차선을 벗어나거나 터치하지 않고요. 앞차와의 차간 거리도 정해진 범위 안에서 잘 유지하고 있죠. 오른쪽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돌아 나가는 길 아주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조향에 개입하면서 운전자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행 보조 시스템 도요타 세이프티 센스죠. 긴급 제동 보조, 다이나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차선 추적 어시스트, 어댑티브 하이빔, 그리고 도로 표지판 어시스트, 능동형 주행 어시스트, 안전 하차 어시스트 등이 도요타 세이프티 센스를 구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차의 전방위적으로 어떤 그 안전, 그 주행 보조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 아차하고 놓치는 부분을 이런 도요타 세이프티 센스의 각 구성 요소들이 잘 대기하고 있다가 챙겨주는 거죠. 장애물이 있으면 속도를 줄이고 충돌을 감지하고 충돌을 막아주고요. 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막아주고 차선의 중앙을 유지해주고 도로 표지판을 읽어서 속도 제한을 알려주고 경고해주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있지만 조수 한 사람 태우고 조수가 같이 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만큼 안전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죠. 부드러움을 유지하면서 충격을 품어 안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주행 품질, 흔히 승차감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노멀 모드에서 그래도 힘을 잠깐 몰았을 때에는 부자연스러운 소리가 나는데요. 들어보시죠.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엔진 소리가 이렇게 커지기는 하는데 그렇게 썩 듣기에 좋은 소리는 아니다 싶고요. 부드럽게 좀 달래가면서 엔진을 다뤄주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도 킥다운 버튼은 느껴지지 않고요. 킥다운 버튼 없습니다. 주행 중에 엑셀 오프를 하게 되면 RPM 딱 제로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엔진이 숨을 멈추고 그냥 글라이딩 주행, 타력 주행을 하거나 이비 주행을 하거나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엔진이 꺼졌다가 다시 살아나죠. 주행 상황에 따라서 엔진은 수시로 켜졌다가 꺼졌다가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탄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가속 페달을 밟지 않는 게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요령이라면 요령이 되겠죠.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그렇게 용량이 큰 배터리는 아니죠. 니켈 수소 배터리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용량이 작은 배터리를
수시로 충전하고 방전하고 충방전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충전되는 법이 없고요. 또한 완전히 방전되지도 않죠. 어느 정도 방전이 되면 다시 부지런히 충전을 하고요. 또 어느 정도 쌓이면 또 EV 모드를 통해서 모토 주행을 통해서 또 바로 소진이 되기도 하고요.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직병렬식이다 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두 개의 모터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모터 구동 중에도 또 하나의 모터를 통해서 충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에 관한 한 도요타의 노하우를 따라갈 메이커가 없죠. 하이브리드 시장에서는 도요타가 절대 강자다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특히나 요즘 전기차가 주춤거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눈길을 끌고 있죠. 역시 현실적인 대안은 하이브리드가 아닌가 하는 의견이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TNGA 플랫폼 사용을 하고 있죠. 도요타 뉴 글로벌 아키텍처. 진동을 방지하는 고급 부싱을 좀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하네요. 그만큼 승차감에는 차체 흔들림을 제어하는 데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죠. 피치보디 컨트롤 기능도 있습니다. 모터의 토크를 제어하고요. 서스펜션의 댐핑을 좀 정밀하게 제어를 해서 차체 흔들림, 특히 피칭을 잘 제어를 해준다라는 얘기죠. 도로에 고저차가 생긴다든지 급격한 가속, 감속을 할 때 생기는 이런 피칭을 어느 정도 보정해 준다라는 개념이죠. 디지털 룸미러 카메라를 통해서 차의 후방 시야를 이렇게 넓고 깨끗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죠. 시인성도 좋고요. 하지만 이 룸미러를 통해서 실내를 체크하는 기능은 없겠죠. 카메라는 차 밖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내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실내를 체크하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미러를 제껴주면 또 거울로 변해서 실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에코 모드로 가면서 이제 EV 모드로 움직여 보는데 모토 주행을 하는 거죠. 지금 약간 길은 내리막. 속도를 좀 더 올려 볼까요? 55. 자, 55km 넘어가면서 EV 모드는 해제가 되네요. 살살 다루니까 60km에서도 EV 주행을 하는데요. 더 올라가면 역시 아마 60km 정도 맥시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50km, 60km 정도의 속도까지 모토 주행을 잘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사륜구동 시스템, 19인치 타이어, 맥퍼슨 스트럿과 W15 서스펜션. 자, 어떤 반응을, 어떤 코너링을 보여줄죠. 속도를 쭉 끌어올립니다. 고. 제동, 턴. 좀 빠른 속도인데요. 차체는 좀 기울어지죠. 타이어 소리도 잠깐 들립니다. 타이어가 살짝 비명을 지르는 속도까지 몰아붙여 봤는데 차체는 살짝 기울어지지만 재미있게 다이나믹한 주행의 느낌 즐길 수는 있겠다. 이 차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그런 거죠. 필요한 상황이다 싶으면 좀 거칠게 이 차를 몰아붙여도 잘 대응을 해준다. 하지만 이 차 미니밴인 만큼 그렇게 거칠게 다룰 필요는 없겠다. 이 차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안전하게 편하게 여유있게 움직이는 게 이 차에는 어울리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9,920만원 어떻습니까? 1억원 보면 되겠죠. 비즈니스용으로 이 차를 사용해도 좋을 테고요. 3대가 같이 사는 집에 패밀리카로 이 차를 사용해도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들 3열로 태우고요. 어르신들은 2열에 모시고 나들이를 가는 그런 모습도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차 가지고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하고 체크하는 건 의미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자, 이 차 공차 중량 2330kg이고요.
총 시스템 출력 250마력입니다. 그러면 마력당 무게비 9.32kg 정도가 될 텐데요. 그러면 뭐 9초 전후에 시속 100km 주파하겠다 싶고요. 미니밴으로 그 정도의 성능이라면, 그 정도의 가속 성능이라면 괜찮은 편이다 싶습니다. 시속 100km 가속 테스트는 생략하고 이제 연비 테스트로 이어갑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2차 공인복합 연비 리터당 13.5km입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마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까지 약 55km 될 텐데요. 직접 달려가면서 2차의 실주행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모드 에코 모드로 가고요. 에어컨 꺼도 좋겠습니다. 지금 외기온도 21도인데 그렇게 덥지도 춥지도 않은 딱 좋은 날씨입니다. 업데이트. 자, 최근 연비 그럼 다시 리셋되는 거죠. 자, 출발합니다. 자유로 따라서 달려왔습니다. 이제 행주대교 북단인데요.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16.7km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작대교 남단입니다.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17.4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5km 도심주행 마쳐서 이제 교대역 내거리에 신호대기로 멈춰 섰습니다.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17.0km 기록했네요. 공인복합 연비 리터당 13.5km니까요. 리터당 약 3.5km 더 달린 연비 기록을 한 거죠. 공차 중량 2330kg, 2.3톤이 넘는 몸무게를 끌고 달리면서 리터당 17km에 달하는 연비 보였다는 것, 칭찬받아 마땅한 연비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먼저 디자인입니다. 개인마다 호불호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제 주관적인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디자인 너무 강합니다. 다소 강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좀 부담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 듭니다. 앞모습도 강하지만 뒷모습도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아주 강한 앞모습, 그리고 깎아지른 절벽 같은 뒷모습, 보기에 좀 부담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트렁크 3열 시트를 트렁크 양옆으로 이렇게 올려서 걸어매는 그런 타입인데요. 좀 정돈되지 않은 모습이죠. 시트를 접어서 트렁크 바닥으로 넣는 게 더 보기도 좋고 합리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지금까지 도요타 알파드 시승을 해봤습니다. 여행지에서 만나면 딱 좋겠다 싶은 미니밴인데요. 아니면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골프장 갈 때 골프백 4개 뒤에 싣고 움직이기에 딱 좋은 그런 정도의 미니밴 아닌가 싶습니다. 2열 공간이 아주 돋보이는데요. 비즈니스 용도로 혹은 어른들 모시고 움직일 때에도 아주 좋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고급스럽고 편안하고 무엇보다도 또 재미도 있고요. 마사지 기능도 있어서 편하고요. 그래서 1열에서 직접 운전하기보다는 저 같으면 운전 맡겨놓고 2열에서 편안하게 이 차의 여러가지 기능을 즐기면서 이동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 해봅니다. 자, 오늘은 도요타 알파드 타고 기분을 좀 내봤는데요. 평소에 만나기 힘든 미니밴이어서 더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